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하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AI라고 하면 챗봇과의 대화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제 AI는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단순 프롬프트에서 자율적 워크플로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LLM 활용 기술이 1단계 기본 프롬프트에서 8단계 워크플로우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기술적 흐름을 이해합니다. 둘째, RAG, MCP, AI 에이전트 같은 최신 아키텍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파악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단순히 프롬프트를 잘 쓰는 법을 넘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공부해야 할까요? 패러다임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챗봇은 정적인 대화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외부 도구를 호출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전체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확장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만 AI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체 로드맵을 먼저 보시죠. 텍스트 처리에 집중하는 일에서 4단계, 기본 프롬프트, 컨텍스트, 메타 프롬프트, RAG와 시스템 조작과 실행에 집중하는 5에서 8단계, MCP, 스킬,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이전에 어떤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 프롬프트입니다. LLM에게 던지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이죠. 기술적으로는 제로샷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사전에 학습한 지식만으로 답하는 단계입니다. 이 문장을 번역해줘 같은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작동 방식은 직관적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면 LLM의 두뇌인 사전 훈련된 파라미터가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외부 정보와 단절되어 있어 환각, 헐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모르는 내용도 아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뉴턴의 제1법칙을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세 줄로 설명하라 는 식의 간단한 개념 설명이나 학업 보조 작업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수업 자료를 만들기에는 창의성이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계의 컨텍스트 프롬프트로 넘어갑니다.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배경정보, 목적, 제약 조건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모델에게 일종의 눈치와 상황 파악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이죠. 예시를 포함하는 퓨샷 기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단계의 핵심은 인컨텍스트 학습입니다. AI 모델 자체를 재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라는 단기 기억 공간에 견본과 규칙을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학생에게 시험 보기 직전 미니 과외 자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응답의 정확도와 일관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지도안을 짜줘가 아니라 이번 학기의 수업 목표, 학생들의 수준 45분이라는 시간 제약을 컨텍스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작년의 우수 지도안 샘플을 같이 넣어주면 AI는 그 패턴을 복제하여 훨씬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3단계는 메타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차원적인 설계도를 LLM에게 심어주는 기법입니다. 네가 교육공학 전문가가 되어서 최고의 물리수업 프롬프트를 먼저 설계해봐 라고 지시하는 식이죠. 완벽한 메타 프롬프트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페르소나 역할 부여, 단계별 지침, 분석평가 개선, 출력 형식, JSON 등 기계 판독 가능한 구조, 사용자 변수, 동적 데이터 삽입 공간. 이 구조가 갖춰져야만 일반된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타 프롬프트는 조직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훌륭한 논문 요약 템플릿을 만들어 공유하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프롬프트 작성 실력과 관계없이 상향 평준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표준 작업 절차가 생기는 셈입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물리교육 연구 논문을 예비교사 수준에 맞춰 요약하는 프롬프트를 자동 설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설계, 교육적 시사점 등 핵심 평가 요소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AI가 스스로 프롬프트 뼈대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정보는 지어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기술이 4단계 RAG입니다. 비유하자면 AI에게 최신 참고서를 펴놓고 답을 찾게 하는 오픈북 시험입니다. 사전학습 데이터에 없는 최신 뉴스나 내부 비공개 문서를 참고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RAG는 3단계를 거칩니다. 전처리, 문서를 잘게 쪼개 벡터DB에 저장합니다. 검색, 질문과 비슷한 문서 조각을 찾아냅니다. 증강 및 생성, 찾아낸 자료를 프롬프트에 끼워 넣어 LLM이 이를 바탕으로 답변하게 합니다. RAG의 가장 큰 장점은 출처를 명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사 규정 3페이지에 따르면 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므로 학술 연구나 행정 업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아키텍처가 됩니다. 보안 문제로 모델을 재학습시키기 어려울 때도
안전한 대안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개정교육과정 기준표를 RAG로 구축해 수업 설계에 참고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학사규정 질의응답 챗봇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방대한 교육 지침서를 AI가 실시간으로 읽고 답해주는 것이죠.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AI가 이해하고 읽는 능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텍스트 처리에 집중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메일을 보내고 파일을 생성하고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5단계부터는 본격적인 에이전트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AI가 행동하려면 수많은 도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델마다 도구마다 연결 방식이 다르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AI의 USB-C 포트라고 불리는 MCP입니다. AI 모델과 외부 도구가 대화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프로토콜입니다. 과거에는 모델 M개와 도구 N개를 연결하려면 M 곱하기 N개의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MCP를 통하면 M 플러스 N개로 단순화됩니다. 개발자가 도구를 MCP 표준 서버로 한 번만 만들어두면 어떤 AI 모델이든 즉시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혁신적인 인프라입니다. MCP는 도구, 액션 수행, 리소스, 데이터 참조, 프롬프트, 템플릿 관리를 표준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제공되기에 AI는 필요할 때 컨텍스트를 불러오고 도구를 조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활용한다면 LMS 서버, 출결 DB, 구글 드라이브를 MCP로 묶을 수 있습니다. LMS에서 과제 미제 출자 명단을 뽑아 출결과 대조하고 드라이브에 보고서를 저장해 라는 복잡한 지시를 AI 허브가 한 번에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MCP가 연결 통로라면 스킬은 AI가 실제로 도구를 휘두르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LLM에게 물리적인 손과 발을 달아주는 것이죠. AI가 직접 코드를 실행하는 대신 어떤 도구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할지 JSON 형태로 지시를 내리는 함수 호출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리액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하면 AI는 상황을 추론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합니다. 그 결과가 돌아오면 다시 상황을 판단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죠. 일정 잡아줘 라는 말 한마디에 캘린더를 켜고 값을 입력하는 자율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최신의 스킬 설계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지침, 실행 스크립트, 예시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 관리하되 AI에게는 처음엔 이름과 요약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실제 필요할 때만 전체 내용을 로드하는 점진적 로딩을 통해 토큰 비용을 아끼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반복되는 업무를 스킬 블럭으로 만드십시오. 문항 자동 생성 스킬, 실험 데이터 전처리 스킬 등을 한번 구축해두면 연구실의 다른 동료나 에이전트가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는 영구적인 디지털 자산이 됩니다. 이제 이 스킬들을 누가 쓸지 결정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7단계 에이전트는 상위 목표만 주어지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지능체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비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완수하는 작업자로 도약하는 단계입니다. 에이전트는 1. 인식, perception 2. 계획, planning 3. 행동, action 4. 기억, 메모리의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목표를 이해하고 일을 쪼개고 도구를 실행하며 과거의 실수를 기억해 계획을 수정하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자율성을 완성합니다. 과제가 복잡해지면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획자, 개발자, 검수자 등 역할을 나눈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가 트렌드입니다. 인간의 조직처럼 서로 토론하고 검토하며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단원 평가 설계에 에이전트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취 기준을 분석하는 에이전트, 문제를 출제하는 에이전트, 난이도를 검수하는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해 최상의 평가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선생님은 최종 결과물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 워크플로우입니다. 에이전트가 개별 연주자라면 워크플로우는 이들을 조율해 교향곡을 만드는 지휘자입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AI의 자율성 못지않게 예측 가능한 통제가 중요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술적으로 워크플로우는 노드 작업과 엣지 흐름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구조입니다. 상태 스테이트라는 중앙 기록소가 있어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덕분에 에러가 나도 디버깅이 쉽고 복잡한 조건 분기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설계는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뼈대는 안정적인 워크플로우로 짜되 창의성과 유연한 추론이 필요한 특정 단계에만 에이전트를 배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가장 앞서가는 AI 아키텍처의 정답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만든 스킬은 레고 블록입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그 블록들을 조립해 만든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입니다. 잘 모듈화된 스킬은 어떤 워크플로우에서도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키텍처 중심 설계의 힘입니다. 교육 현장의 궁극적인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교육과정을 RAG로 읽고 목표를 추출한 뒤 에이전트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반드시 교사의 최종 승인 노드를 거치게 합니다. 기술의 자율성과 교육적 윤리를 동시에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1에서 3단계 프롬프트 영역에서 시작해 4에서 6단계 연결과 도구의 영역을 거쳐 마침내 7에서 8단계 자율과 통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똑똑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넘어 복잡한 시스템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문장을 예쁘게 다듬는 문의 창작이었다면 이제는 도구와 시스템을 어떻게 조립할지 고민하는 건축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업무를 모듈로 쪼개는 시스템적 사고를 기르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3가지 과제를 드립니다. 본인 전공을 위한 메타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 보세요. 로컬 PDF 툴로 미니 RAG를 구축해 보세요. 반복되는 일상을 워크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스케치해 보세요. 이상으로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의 8단계 진화 로드맵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넘어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아키텍트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활용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